좋은 과학자로 한번 가봐야 되지 운 좋은 과학자로 가시죠. 네, 운 좋은 과학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운이라는 거는 비과학입니다. 비관입니까? 비과학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 케쿨레. 아, 케쿨레 이분도 유명하죠. 예, 이분도 굉장히 운 좋은 과학자로 유명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벤젠 분자의 원자 배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학자들 이런 경우 많습니다. 뭐 하나에 몰두하면은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꿈속에서 네. 벤젠 원자들이 마치 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머리를 딱 들어서 자기 꼬리를 무는 걸 본 거예요. 너 들어서 이렇게 물었어요? 꿈에서.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벤젠 분자 구조가 머리가 꼬리를 무는 것처럼 고리로 된 모양이 아닐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답을 찾았죠.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꿈에서 무언가를 딱 보고 네. 하고 이제 딱 봤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이 본인의 무의식이 이제 표출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맨날 생각하면서 놓친 부분들이 있어. 이게 딱 튀어나올 때 캐치라는 거지. 내가 이걸 놓쳤었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모티브를 얻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이 꽤 있어요. 아인슈타인 경우도 이제 항상 침대맡에 펜이랑 노트를 두고 잤었고, 이유는 자다가 딱 깼을 때 떠오르는 걸 빨리 적으려고. 저 실제로 어릴 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꿈을 굉장히 오랫동안 꾼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 똑같은 꿈이었다는 것밖에. 그래서 그게 꿈이 깨자마자 몇 초 안에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펜이랑 종이를 딱 놓고 있다가 깨자마자 막 적었어. 막 키워드를. 그래서 내용을 딱 만들었더니 개꿈이야 그냥. 개꿈이에요? 그냥 개꿈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개꿈을 굉장히 오랫동안 꿨고. 조금 더러워도 괜찮아. 콧물이 가져다준 행운. 플레밍입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의 세균학자인데 예. 플레밍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죠. 뭐 어떤 걸로? 왼손 법칙 아닙니까? 아, 그분이랑 다른 분이죠. 네, 근데 동명이인이죠. 저는 더 이분이 더 유명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왼손 법칙입니다. 아닙니다. 물리 쪽이잖아. 생물 쪽이잖아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때문에 네. 수많은 아이들이 시험에서 만점을 맞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세균학자의 플레밍이 개발한 항생제 덕분에 살아났다는 거.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지만 늦게 죽어야 과학도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은 죽어. 중요한 건 왼손 법칙입니다. 이 영국의 세균학자인 플레밍은 최초로 이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분으로 되게 유명해요. 아, 이거 유명한 거네. 네, 이게 실수로 뚜껑을 덮지 않은 이제 세균 배양 접시에 예. 곰팡이 들어온 거야. 푸른 곰팡이가.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세균이 정말 잘 자라거든요. 네. 근데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못 자라는 거야. 플레밍이 딱 보고 이걸 생각한 거야. 이 곰팡이가 세균 못 자라게 하는 뭔가 이상한 거 분비하는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이 세균을 못 자라게 하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분비하고 있는 거야. 그걸 추출해서 그때 당시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부상을 당해서 감염당한 군인들이 이 페니실린을 맞고 굉장히 많이 살아났죠. 대단한 일이네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운이 좋다라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예.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균을 이제 뭐 키울 때는 굉장히 배양에서 깨끗하게 이게 키워야 돼요. 네. 키워야 되는데 실수로 이걸 열어놓은 거야. 플레밍이 실수로 이제 기침을 했어요. 예. 근데 콧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콧물이 나왔는데 그 콧물이 나온 부위의 주변에 세균들이 다 죽은 거야 또. 휘드랍니까? 죽었어요 어쨌든. 예. 그래.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죽었나 보다 하고 실험 망했네 하면서 버렸겠죠. 본인의 콧물의 위험성을 알았겠네. 이분은 관찰력이 대단해요. 내 콧물이 뭔가 특별한가? 이럴 수 특별하고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 콧물을 또 분석해봤어요. 아. 알고 봤더니 콧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분비하는 체액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세균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 그러면 끊임없이 눈이나 입, 코, 뭐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 다 들어오는. 근데 우리는 감염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이런 콧물이나 이런 체액 속에 세균의 세포벽을 녹이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 들어오자마자 라이소자임에서 녹아버리니까 얘네들이 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걸 또 발견했어요. 콧물을 흘려서? 그렇죠. 예. 그래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콧물을 흘리면 그냥 버리지 마세요. 뭘 버리지 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뭔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콧물 한 방울조차도. 그렇죠. 콧물 한 방울조차도. 대단합니다. 코딱지 하나조차도. 예. 코딱지는 되게 중요한 거 아십니까? 먹으면은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이 코딱지가 죽은 세균이랑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엉켜 있는 그쵸.
그 어떻게 보면 시체죠, 시체. 시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코딱지를 먹으면은 우리 몸 안에 면세포가 아 세균들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미리 공부를 하죠. 굳이 그래도 먹고 싶진 않습니다. 일종의 이제 백신 역할을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콧물 코 풀지 말고 알죠? 콧물도 마시고 코딱지도 먹어라. 코딱지도 먹어라. 아, 진짜 더럽다 진짜. 저 개인적으로 먹진 않습니다. 네, 저도 먹지 않습니다. 그 프리스틀리라는 과학자 있어요. 예. 산소 발견한 과학자 아닙니까? 칼 비렐름 셀레가 어떻게 보면 프리스틀리 때문에 반대로 불운한 과학자가 됐죠. 그렇죠. 네, 왜냐면 프리스틀리가 산소를 발견했으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프리스틀리가 산소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스틀리가 굉장히 운 좋은 과학자로 반대로 이렇게 이름을 오르게 됐죠. 네. 예, 재밌죠. 근데 프리스틀리는 또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프리스틀리가 사실은 불운한 과학자였던 라부아제랑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산소라는 거는 네. 사실 이게 연소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산소의 발견이라는 게 연소에 관련된 원소를 발견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산소라는 것과 연소라는 건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산소가 당연히 불붙는데 필요한 연소. 우리는 알잖아. 네. 우리는 아는데 그 당시엔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불이 타는 이유를 설명한 게 플로지스톤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물질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얘가 타고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요. 네. 그렇게 되면 얘가 더 이상 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잿더미를 모았어. 잿더미를 모으면 여기 불 붙이면 불 붙습니까? 안 붙죠. 안 붙죠. 왜냐면 사실은 이거는 탈물질이 사라진 건데 옛날 사람들은 플로지스톤이 모두 빠져나갔구나. 그래서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무언가에 들어가 있다가 다 타고 나면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더라. 빠져나간다. 그러고 나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건 더 이상 불이 안 붙는다가 원래 플로지스톤 이론인데 네. 라부아지에는 굉장히 집착이 강했어요. 네. 뭐에 집착이 강했느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라부아지가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발견한 건지 알아요? 무게 재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라부아지가. 엄청나게 정밀하게 무게 재는 거가 라부아지의 큰 관심사였어요. 네. 과연 이거는 무게가 왜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 근데 이 플로지스톤이라는 이론이 굉장히 성행할 때 네. 라부아제가 한 가지 단서를 걸었어요. 네. 플로지스톤이 만약에 실존한다면 태우고 나면 얘가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무게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빠져나간 만큼 무게가 줄 거고 그러면 플로지스톤의 무게를 내가 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시작해요. 물론 종이를 태워봐. 네. 그러면 종이에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갔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벼워지겠죠. 가벼워지죠. 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그쵸. 거 아예 없죠. 네. 지금 뭐 남아있던 수분이 나갔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라부아제가 실험을 하다가 금속을 한번 가열해 봅니다. 네. 금속도 얘가 진짜 열심히 불을 붙이면 얘가 그을리고 막 하잖아. 그렇죠. 근데 얘를 막 가열했더니 분명히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야 되잖아. 네. 무게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냐? 산소가 산화돼서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예. 그래서 금속을 가열하면 오히려 무게가 늘어납니다. 네. 그때 깨달아요, 라부아제가. 플로지스톤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없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냈어요, 이 당시에. 근데 포인트는 뭐냐? 프리스틀리가 산소를 처음 발견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플로지스톤 솔의 완벽한 신봉자야. 그러다 보니까 플로지스톤을 반대하는데 라부아제의 말을 완전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열받는 게 라부아제가 이것은 플로지스톤 때문에 연소하는 게 아니라 산소 때문에 연소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리스틀리는 열이 받는 거지. 절대로 인정할 수 산소 없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차단했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왜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말바야도 하냐. 죽을 때까지 프리스틀리는 믿지 않았어요. 자, 결국 자기가 발견해놓고. 자기가 발견해놓고 그게 연소의 키워드인 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라부아제는 거기서 그걸 인정했고 그걸 찾아냈어요. 아무튼 프리스틀리는 어쨌거나 네. 본인이 끝까지 몰랐지만 네. 그게 연소의 키워드인 줄을 몰랐지만 결국 본인이 뭔지도 모르는 걸 실험하다 발견한 겁니다. 산소를. 어쨌거나 그걸로 인해 최초의 산소를 발견한 과학자로 이름을 남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험하는 걸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양조통에서 공기가 막 발생하는 걸 관찰하다가 인류 최초의 탄산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생고무로 만든 공 가지고 막 글씨 문지르다가 네. 글씨가 지워지는 걸 발견해서 지우개를 또 발견했죠.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이 네. 발견했네요. 뭐만 하면 막 다 되는 거야, 터지는 거야. 진짜 미다스의 손이네요. 네, 이게 바로 프리스틀리입니다. 예, 정말 운 좋은 과학자고 네. 어쨌거나 프리스틀리가 운이 안 따랐다면 네. 첫 산소 발견자의 명성을 가져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차후에 저희 궤도 엑소가 운 좋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기록 남기를 바라며. 뭐 투머치 사이언스 자체가 같이 운이 좋아서 그렇죠. 같이 그냥 네. 뭐그 투머치 럭키. 나사에서도 추천받고 네, 영국에서 초청받고 그랬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저희는 운 좋은 그날까지 계속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사이언스의 궤도 엑스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